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요 날짜는 7월 이제 마지막 주로 이제 가고 있는 세 번째 주인데요. 오늘이 이제 8월 잠깐 볼게요. 7월 24일이요. 24일입니다. 24일. 아마 이 영상을 듣게 되면 아마 10월달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조현석 시집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1급을 이제 시험 보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짧은 문장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요런 시집입니다. 참하고도 외전이라는 시입니다. 요 시에서 5월이라는 시가 있어요. 42페이지에 2층에서 3층 오르는 계단 중간쯤 황사 낀 유리창 너머, 그 다음에 중에 봄이 가고 있다. 피곤하고 아련하게. 피곤하고 아련하게 봄이 가고 있다. 요 문장을 한번 좀 써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연에 검붉은 피멍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요거고, 4연 마지막 연에는 한순간 참았다 한꺼번에 성질 내두핀 꽃들. 이게 지금 굉장히 언어가 되게 어떤 형상화되거나 또는 어떤 감성적 접근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여름은 꽃을 피우는 깊고 깊었던 고통 따위는 몰라.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그 어떤 고통, 찢어지는 아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여름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월이라는 부분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잘 담아낸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 종이를 보시게 되면, 요 종이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제 연습 종이죠. 연습한 종이들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손수건처럼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붓에서 먹물을 좀 빼줘야 되는데 그 먹물의 양을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먹물의 양을 조절하지 않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선들을 뽑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슬슬 이제 관람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갤러리. 갤러리래요. 갤러리가 들어왔습니다. 봄이 가고 있다. 피곤하고 아련하게. 그럼 여기서 봄이 가고 있다. 피곤하고 아련하게.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봄의 느낌들을 어떻게 하고 또 피곤하고 아련하게 라는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써 나가는데 이때 감성글씨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의상이 좀 더 젊어져 보이지 않나요? 저기 안경을 벗으면 희끼무리해 보이는데 안경 딱 쓰면 좀 학자 같죠? 이렇게 어떻습니까? 좋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가고 있다. 근데 봄이 가고 있다. 6글자, 그 다음에 8글자, 전부 다 해가지고 14글자를 쓴 겁니다. 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붓을 먹물을 완전히 담가야 돼요. 왜냐하면 끝이 살짝 담그지 않으면 이 안에 먹물이 안 묻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필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요. 쭉 돌리면 먹물이 쫙 빠져서 이렇게 뾰족한 상태가 되죠. 이때 봄을 쓴 겁니다. 봄이 가고 있다. 이게 한 줄로 가야 돼. 한 줄로. 한 획으로. 여기서 갔죠. 점점 더 두꺼워져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여기까지가 한 획이 돼요. 중요한 거 뭐냐, 이 점이 요거 맞아야 돼. 얘가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술 취한 봄이 돼요. 그러면 삐뚤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딱 맞아요. 이렇게 딱 맞죠. 그러니까 봄이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가 이렇게 오더라도 언제든지 끝은 여기랑 딱 맞춰야 돼요. 이렇게. 갔다가 왔다가 가더라도 얘가 요 맞는 거 오고 요 네모 오고 받침 오고 딱 일자가 딱 돼서 맞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가 봄이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기. 그래서 왜 이렇게 봄이 자꾸 삐뚤어지죠? 요거랑 요 점이랑 안 맞아서 그래요. 봄이 가고 있다. 봄이 봄이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예. 여기다 자꾸 내면 이게 안 보일까봐, 뒷짐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봄이 가고 있다. 가고. 자, 그걸 여기다 가 있어야죠. 이렇게. 가고, 가고 있다. 이 작아야 돼, 이거 없죠? 봄이 가고 있다. 봄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피곤하고 아련하게 이렇게 돼 있죠? 피곤하고 아련해를 됐으냐. 이제 결국은 강조해야 될 거는 아련해서 그 니을이 되게 중요하죠. 예? 피곤하고 아련하게. 피곤하고 아련하게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피곤하고. 갔다가 오는 거예요. 요런 라운드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죠? 갔다가 오기. 그 다음에 모음을 이 정도 맞춰서 피곤. 그럼 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는 여기 타고 갈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져야 돼요. 피곤. 하고. 왜냐면 이건 작게 써야 돼요. 작게. 고. 피곤하고. 여기 한 덩어리가 됐죠? 이게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덩어리를 만들어야 된다. 자, 아련하게 이렇게 되지. 아련하게를 여기다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왜 여기다 쓸까요? 아련. 자, 그래서 일단 멈춰야 될게요. 아련. 얘가 이렇게 일부러 리을이 들어갈 자리 미리 봐둬서 얘가 밑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쓰게 되면 리을이 들어갈 데가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글씨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아련하게 이렇게 됐죠. 아련하게. 하게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근데 보통 여기다 쓰는 게 맞아요. 근데 디자인상에서 여기다 쓰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아련하게. 이 한 문장인데 이게 덩어리감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덩어리감을 만들어가는 걸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25년 총막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쓰시게 되면 이런 선들은 굉장히 얇게 써야 돼요. 가늘게
가늘게 써야 되고, 얘가 똑바로 이렇게 딱 쓰면 절대 안 예뻐요. 누워야 돼.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 이렇게. 누워가지고 써야 이 얇은 글씨가, 예, 얇은 글씨가 얘를 침범하지 않아야 돼. 얘는 그냥 얘를 뒷받침하게끔 쭉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제 봄이 가고 있다. 봄이 가고 있다. 피곤하고 아련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굵은 글씨가 돼 있죠. 그래서 봄의 느낌과 요 아련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하면, 예, 작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낙관을 찍어 보겠습니다. 낙관도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여기 첫 번째 글씨에서 똑바로 찍어서 꾹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렇게 찍으면, 예, 화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찍으면. 자, 그 다음에 청목이죠? 예, 청목을 또 여기다가 한자로 된 청목을 또 찍습니다. 찍어요. 여러분들 이제 낙관 찍는 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낙관을 잘못 찍어서 작품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바로 찍는 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딱 됐죠. 그러면 작은 거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쓰게 되게 살짝 올라오는 거는 제 손을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작품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은 글씨인데 이런 선들 있잖아요. 이런 선들이 이게 촥촥 거줘야 돼. 규칙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그때 얘를 여기다 밀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미는 이유가 있어요. 봄이 죽어요. 봄이. 그래서 이 봄을 살리기 위해서 봄을 여기만 붙인 거예요. 여기만 붙였어요. 그래서 이 봄의 이 아지랑이를 살짝 느낌 나게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봄이 가고 있다, 피곤하고 아련하게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네, 마음에 드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과제를 또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2연에서 나와야 될 어떤 검붉은, 피멍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이랬어요. 검붉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검붉은 쪽으로. 그래서 검붉은 쪽. 우리가 한번, 이 배치에 대한 디자인 중에서 검붉은, 그래갖고 앞에서 팡 쳐주고 가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요. 마지막에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붉은.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서, 잊지 말을 게 뭐냐면, 강조할 때는 이 폭을 다 쓸 필요가 있어요. 다 쓰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붉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가서, 내려가서, 네, 검붉은. 자, 검붉은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네, 검붉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피멍에 새 한 마리 날아간다. 피멍에 새 한 마리. 피멍에 새 한 마리를 여기 했습니다. 피멍이 새 한 마리. 새를 좀 더 크게 써야 되거든요. 새 한 마리. 피멍에 새 한 마리. 그죠? 네. 그 다음에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썼어요. 요 끝은 여기 맞춰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질서를 맞춰줘야 돼. 검붉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빵 쳐주고, 여기서 또 한번 강조가 됐죠. 그래서 디자인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얘가 이렇게 쭉 됐죠. 이렇게 펑 쳐줬어요. 그리고 쭉 가서 딱 멈춘 거예요.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디자인들을 여기다 맞춘 겁니다. 근데 이 선도 이것도 다 선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글자처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검붉은 피멍의 새 한 마리 날아간다. 이렇게 쓰면은 글씨가 예쁘게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써보겠습니다. 2025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낙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찍으면 벌써 글씨가 이뻐 보이지 않나요? 이거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찍죠? 그러고서 또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덩어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것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분산이 되니까 뭉쳐서 여기가 한 덩어리 되게 만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검붉은 피멍의 새 한 마리 날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덩어리감을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을 어떻게 빼는지 그 색연필로 위에다 올렸죠. 예,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문장이 또 하나 있어요. 한순간 참았다 한꺼번에 승질내듯 핀 꽃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면 뒤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덩어리를 어떻게 내는지. 자, 그래서 참았다 핀 꽃, 성질내듯 핀 꽃. 그래서 거꾸로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정성스럽게 써야 돼. 작은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지 않으면 다 망쳐요. 작은 글씨를 엄청 정성스럽게 쓰면 보이나요? 네. 물론 대답을 해내. 예. 한순간. 예. 참았다. 이렇게 참았다. 참았다는 여기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참았다. 한꺼번에. 이것도 작게 써야 되겠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작게. 네, 그 다음 커이죠. 성질내듯 핀 꽃이 있어요. 성질내듯 핀 꽃. 네, 성질내듯 핀 꽃. 얘들.
했습니다. 쭉 가다가 팡 이렇게 덩어리가 뒤로 밀린 겁니다. 핀 거.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디자인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렇게 두 줄로 하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면 나중에 내 디자인의 어떤 다양성 이런 부분들 잘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가져야 돼요. 덩어리감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찍고 써서 찍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가서 작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는 거네요. 이렇게 가서 팡 쳐준 겁니다. 이렇게 팡 이렇게 쳐준. 끝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참자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팡 쳐주는데 얘가 덩어리감을 만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덩어리감을 이렇게 여기서 여기 비었잖아요. 그래서 총목 집어넣은 게 일부러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덩어리가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맞춘다. 그래서 얘가 덩어리감을 이렇게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드민턴 채 같아. 이렇게 배드민턴 채네, 이렇게. 배드민턴 채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덩어리감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액세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해가지고 쭉 펼쳐지게 한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개를 넣어서 자, 오늘 이제 이번 영상 이제 세 개를 제가 썼었죠. 요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하는데, 뭐 글씨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작은 글씨를 얼마큼 정성껏 쓰냐에 따라서 다 틀려요. 작은 글씨는 더 늦게 아주 시간을 걸려가지고 써야 돼요. 그 작은 글씨가 무너지게 되면 뭐가 무너지냐면 전체가 다 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큰 글씨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무너질 수 있다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하시면서 우리가 캘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붓을 얼마큼 이제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붓에 먹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느냐, 또 붓이 또 얼마큼 저거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디자인의 기초 디자인부터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맞춰서 글씨 쓰는 연습을 쭉 하도록 제가 지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쓸 거는 여름은 꽃을 피우는 깊고 깊었던 고통 따위는 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고통과 이제 깊고 깊었던 고통. 그래서 여기서 여름은 꽃을 피우는 깊고 깊었던 고통, 중앙에만 빵빵 쳐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면서 디자인을 하나씩 익히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어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수업을 또 한번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